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을 지원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늘 영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정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부모님들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적절한 지원,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정말 영재 아이들끼리 만나는 그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저희 파워스쿨 9월 달에 이제 또 2학기 시작하는데요. 파워스쿨에 보내시면은 지금 뭐 반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필요한데요. 반마다 보내시면은 우리 파워스쿨에서 정말 아이들을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영재 아이들은 잘 키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정말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잠재 능력이 개발되지 않고 그냥 낭비되는 거, 이거 정말 낭비 요소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긴박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국가 경쟁력 필요하다, 반도체가 필요하다, 뭐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정작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재 부모들은 아이의 IQ 지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입니다. IQ 지수. 요즘에 IQ 검사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굉장히 많아졌고요. 웩슬러 IQ 검사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IQ 테스트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IQ가 얼마다, 이렇게 뭐 IQ가 130이다, 120이다, 우리 아이는 140이다, 이거를 종합점수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영역에 어떤 부분이 약점인가를 잘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강점으로 나타나는 건요, 사실은 강점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문제가 크게 없고요. 약점이라는 그 아이가 지금 현재 그런 경험, 그런 지원을 잘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시공간 능력이 낮다 그러면 시공간적인 관련된 그런 학습 활동에 지원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죠. 아이는 늘 적절한 학습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적절하다는 말이 꼭 필요한데요. 지나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엄마들 보면은 열의가 있어서 그냥 막 아주 과하게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못 느껴요. 내가 정말 아이한테 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IQ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IQ 지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무조건 높으면 좋을까요? 무조건 높으면 좋아요? 130보다 140이 좋고 140보다 150이 좋은가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3가지로 제가 늘 압축해서 말씀드리죠. 자, 첫째는요, IQ 지수 이퀄 성적인가? 입니다. IQ와 성적은 같은 것인가? IQ가 높으면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요즘에 IQ 높은 아이들 늘 만나잖아요.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IQ 높은 아이들이 6학년쯤 되면요, 사춘기가 와요. 5학년, 6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춘기가 와가지고 정말 방황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IQ 높은 아이들이 가면서 매듭이 있어요. 매듭이. 이런 매듭이 있고 저런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을 잘 통과해야 돼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대단히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이 IQ가 높다 그래서 반드시 성적이 높다는 그런 기대는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IQ라고 하는 것은 성적과 그러면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IQ는 지적 능력이잖아요. 지적 능력은 학업 성적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 맥시멈으로 한 3, 4학년 때 맥시멈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게 아니에요. IQ가 높다고 하는 아이들 둘 중에 하나는 공부를 잘하지만은 성적이 높지만 둘 중에 하나는 성적이 높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성적을 위해서 어떻게 IQ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성적을 높이는데 적절한 IQ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IQ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사실은 성적이 가장 높을까요? 무조건 140, 145 이렇게 높은 아이들이 성적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IQ가 120, 120도 안 되는 아이들 중에도요,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IQ라는 게 뭐예요? 성적이 높을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지수잖아요. 그러나 IQ가 높은 아이들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IQ가 130 있는 아이가 120보다는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외에 IQ 외에 다른 요인들이 성적에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아이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동일한 IQ라고 해서 같은 능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IQ. 예를 들면은 얘가 IQ가 130이야. 또 옆에 있는 아이도 130이야. 동일한 IQ죠. A 학생도 130, B 학생도 130이야. 자, IQ 130이면 동일한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그 IQ를 구성하는 5가지의 지표가 있어요. 5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라는 건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지표라고 했지만 사실은 5가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요. 그리고 또 이 웩슬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내리는 것에 5가지 하위 요인을 잡아낸 겁니다. 그 하위 요인들이 점수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언어가 대단히 높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고 보통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이라든지 처리 속도라든지 다른 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130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아이는 반대일 수 있어요. 언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시공간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 대단히 높아가지고 사실은 130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의 점수를 합쳐서 130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같은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동일한 IQ 지수다 라고 해가지고 같은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 얘하고 비슷한 능력이다. 천만의 말씀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IQ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은 IQ가 130이다, 140이다 그러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능력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수치를 만드는데 이걸 단일화라 그래요. 단일화. 5개의 능력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일화를 시키는데 그 단일화를 시키는 과정에 우리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이 IQ 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 동기와 부모의 지원이 결합되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는 독립적으로 좋은 학업 성취를 낸다거나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죠. 그 IQ 지수 플러스 학습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사실은 대충 결합이 돼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 동기는요, 바로 IQ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IQ 지수가 높은 아이에게 학습 동기가 있으면 날개를 달아주는 건데요. 자, IQ의 날개가 학습 동기다. 그러면 날개가 없으면 날아가지 못하는 거죠. IQ가 아무리 높아도 학습 동기가 낮은 아이들, 학습 동기가 결여돼서. 학습 동기가 뭐예요? 하려고 하는 의욕이잖아요. 의욕. 쉽게 말하면 의욕이에요. 나는 국어를 열심히 해보겠다. 나는 수학을 열심히 해보겠다. 나는 이 교과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날개가 없는 그런 새 같은 것이죠.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려 그래도. IQ만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 동기와 관련이 아주 높은 것이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기 통제력.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스케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통제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한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해요. 부모의 지원은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적절한 지원입니다. 그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과해서도 안 되고요. 부족해서도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들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육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옛날부터 왜 교육을 하려고 그랬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도구예요. 자꾸 자극을 준다, 교육을 준다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깥으로 표현되어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IQ 지수라는 것에는 학습 동기,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 학습 동기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학습 동기, 통제력, 그 다음에 부모의 적절한 지원, 이런 것이 있어야 바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성취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 3가지 압축해서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IQ 지수와 성적은 같은 것인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요, 동일한 IQ 지수라고 해도 같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Q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학습 동기 플러스, 그 다음에 부모의 지원이 같이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 좋아요. 아이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IQ 지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